강원도 홍천에 사는 76세 김철호 씨.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를 짓고 자식 대학 등록금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내리던 겨울 새벽, 집 앞마당에서 미끄러져 쓰러졌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골절이 심해 한동안 혼자 걷긴 힘들 겁니다. 그 순간 김철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달렸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담에서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3가지. 한 남자의 눈물과 결심이 담긴 실화를 통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따뜻한 지혜 한 스푼을 더해 보세요. 그럼 이제 김철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당, 눈이 살짝 쌓여 있었죠. 오늘은 달장 청소부터 해야지. 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는 그 한순간,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깁스가 둘러져 있었죠. 입원은 최소 3주는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쓰러질 줄은 몰랐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자식들의 말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가 낼게요. 근데 퇴원하면 요양원 가셔야 돼요. 요양원?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맞벌이하고 바빠요. 이제 혼자 계시기 위험하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의사는 묻지도 않아? 퇴원 후 김철호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서울과 인천에서 살고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도 혼자 보는 게 버겁고 식사도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면 너무 허무하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다시 내 손으로 살아야겠다. 먼저 그는 연금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 명의 계좌로 이체되던 돈을 모두 본인 명의로 바꿨습니다. 자동이체 내역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죠.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뭐가 나쁘나.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쓰고 한 달에 얼마를 남길지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노트 한 권을 마련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썼습니다. 김철호 자리 빌기. 그는 그 노트를 쓰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돈은 늘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나가버렸죠. 이젠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은 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그는 하루 3번 1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했죠.
그리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반찬을 줄이고 매일 아침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한 개. 그 단순한 식단이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밝아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걸음이 늘어나자 그는 집 앞 시장까지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지만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을 받고 이제 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성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창문을 닦았습니다. 내가 누워서 맞이할 마지막 하늘은 내 집 천장이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안심이란 단어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의 평화 말입니다. 이후 그는 근처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환자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말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권리였어요. 사고 이후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자식들에게 맡겼을 때는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대신 송금하고, 대신 결제하고, 대신 결정하자. 그의 하루는 점점 대신 사는 인생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을 샀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죠. 오늘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과 3,000원, 버스비 1,000원.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 다시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다시 내 것이 되죠. 그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커피 한 잔을 내렸죠. 내가 번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젠 자식에게 돈을 맡기지 말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려받는 거야. 그렇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존엄을 회복시켜 준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자유고 내 몸이 독립이에요. 사고로 쓰러진 뒤 그는 처음엔 두려워서 걷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걷겠다고 결심했습니다. 5분도 괜찮다. 꾸준히 하자. 처음엔 엉거주춤 걷다가 다리가 풀리고 나선 조금씩 거리가 늘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3,000걸음, 하루 30분, 매일 같은 시간. 그리고 그 걸음을 지켜냈습니다. 식사도 바꿨습니다. 이전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지만 이제는 저염 반찬과 삶은 계란, 두유, 채소 위주로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깔끔히
나누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이랄까. 하루 3번 걷고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그 단순한 일상이 어느새 그의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삶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3번째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집을 자식에게 명예 이전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번거로울까봐 미리 해두자. 그땐 효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퇴원 후 돌아왔을 때 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도 내 냄새가 나는데 내 이름은 없구나. 그는 그날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일이야. 공증을 받고 명의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을 때 그는 오랫동안 눌러있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집이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 집, 내 하늘, 내 하루.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돈을 지키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건강을 되찾자 하루가 활기찼으며, 집을 되찾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말합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부담도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를 틀며 손수 차린 식탁에 앉아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정미경 씨. 비슷한 나이였지만 삶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또 몇 걸음 걸으셨어요? 그녀는 늘 밝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대신 내 몸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김철호 씨에게 돌봄이 아니라 동행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은 매주 함께 시장을 보고 작은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려서 생기는 거였구나.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서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사는 중이지.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직접 병원 예약을 하고 계좌를 관리하며 생활비를 예산표로 짜는 걸 보고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철호 씨는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 두는 거예요. 돈을 지키면 마음이 안심되고 건강을 지키면 자유를 얻고 집을 지키면 존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3가지를 감사히 챙깁니다. 돈, 건강, 집. 이 셋이 바로 내 인생의 안전벨트야. 김철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철호야,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나 늙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편안한 노후를 맞아요. 그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노년의 3대 자산관리법. 그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활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철호 씨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돈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 그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작은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지출 내역을 기록합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때 더 불안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는 용돈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먹고 사는 기본, 행복비,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같은 마음의 여유, 비상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용, 행복비는 매달 10,000원이라도 꼭 남겨둡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나를 살려요.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매달 한 번은 자신이 좋아하는 찻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노트를 꺼내고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 썼다. 그는 그것을 자립의 기념식이라 부릅니다. 김철호 씨의 두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몸은 쓰면 늙고 안 쓰면 썩는다. 그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스트레칭. 날이 좋으면 동네 언덕길을 천천히 오릅니다. 처음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먼저 이상하더라고요. 그는 손목에 10,000원짜리 만보개를 찾습니다. 걸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내 몸이 내 재산이지. 그리고 그는 건강을 돈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꾸준한 습관이 훨씬 값집니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 기상, 미지근한 물 한 컵. 7시 가벼운 걷기. 8시 간단한 식사. 낮에는 라디오 듣기나 독서. 저녁엔 일기와 감사 노트. 그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그 리듬 속에서 그는 평화를 얻습니다. 젊을 땐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게 부러웠는데 이젠 내 걸음이 내 호흡과 맞는 게 제일 소중해요. 그가 가장 신중하게 지킨 건 바로 집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정신이죠. 그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맞아 주고 있구나. 그는 오래된 가구를 정리하고 작은 식탁 하나와 의자 2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쓴 글귀를 붙였습니다. 정리된 집, 정리된 마음. 그는 집을 나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TV는 작지만 책장은 깔끔하고 거실에는 조그마한 식물 한 그루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 집이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죠. 그는 자식들이 놀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집이 작아도 깨끗하니까 좋지? 그 말에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오히려 더 따뜻해 보여요. 그 말이 그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돈을 기록하고 몸을 움직이고 집을 관리하자. 그의 표정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김 어르신은 얼굴이 환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나예요.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새로운 의미, 존엄의 회복. 예전엔 효도란 부모를 대신 돌봐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말아라. 아버지는 내 삶을 알아서 챙길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한 줄의 문자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김철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도는 선택할 권리를 지켜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두건강은 자유를 지켜준다. 내 몸이 움직여야 세상도 내 안에 들어온다. 집은 존엄을 지켜준다. 내 이름이 적힌 공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노년의 외로움은 줄고 평화는 커진다. 그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들리는 클래식 음악, 점심 무렵 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 그리고 저녁마다 손수 써 내려가는 감사 노트.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새롭게 배운 행복의 언어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어요. 김철호 씨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졌고 그 한마디가 없으면 괜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애들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편안했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자식이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화해 아닐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효도다. 하지만 김철호 씨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것도 효도다.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걸 자존심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챙길 때 자식은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효도의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효도예요. 그의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손주는 잘 지내냐 물었지만 이젠 그 빈자리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루 일기를 쓰고 저녁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에 충실했는가?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엔 자식이 내 전부였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집착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그리고 자신도 자기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그것이 진짜 관계의 완성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뵙고 싶은 거예요. 이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민의 눈길로 자신을 보던 자식이 이젠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화해구나. 사랑이 의무에서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새로 태어납니다. 김철호 씨는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부는 어쩌고, 회사는 어쩌고,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너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엔 삶이란 게 뭘까 자주 생각해요. 아버지처럼 단단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단하게 산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을 뿐이야.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오해했듯 나도 자식을 오해하며 살았구나. 그는 자신이 희생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말 속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서운함도 섞여 있었죠. 그는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서운했단 걸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는 자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참 많이 미안했다. 너희에게 기대며 살았던 것도, 너희 인생에 내 그림자를 남긴 것도.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를 녹였습니다. 김철호 씨는 말합니다. 화해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식에게 전화하라, 찾아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그걸 응원해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그가 그 마음을 가지자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산책 가실래요? 요즘은 뭐 드세요? 이제 대화는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왕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요. 붙잡을 땐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지니까. 그의 집에는 이제 빈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친구가 와도 그 의자는 비워둡니다.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게 내 인생의 여유예요. 그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가 가장 따뜻하죠.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으로 얻은 지혜였습니다. 김철호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품격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둘을 지키는 건 결국 태도입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엔 세 가지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세 가지 습관이라 부릅니다. 김철호 씨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감사의 한마디를 속으로 읊조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하루의 시작이 축복이에요. 눈을 떴다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리고 그는 아침을 일식처럼 준비합니다. 물 한 컵, 창문 열기, 라디오 켜기, 그리고 짧은 일기. 이 네 가지를 그는 매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조용하지만 단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침을 다스리면 하루가 내 편이 되더라고요. 이 습관은 그에게 평정심을 주었습니다. 하루를 급하게 쫓기보다 하루를 선택하며 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어차피 동네만 나가는데 뭘이라는 말을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차림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예의예요. 그는 늘 구두를 닦고 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도 금세 풀어집니다. 하지만 단정히 정리하면 마음이 스스로 반듯해져요. 그는 이것을 나를 존중하는 습관이라 부릅니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 유행은 아니지만 깔끔한 옷. 그는 말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옷에서 시작해서 태도로 완성됩니다. 이 작은 습관은 그가 매일 자신을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시장에 나가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세요.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표정을 바꿉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말 거는 게 괜히 쑥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말수가 줄어요.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인사를 건넵니다. 이웃에게, 시장 상인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내가 인사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그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죠. 아침에 감사,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인사. 이 3가지가 그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라 하루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그의 말에는 여유가 있고, 그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돈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지만 습관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김철호 씨는 어느 날 복지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창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을 정리할 줄 알고, 세상에 미소를 보낼 줄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말에 강연장엔 조용한 공감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와 상처로 점철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가장 귀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병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대충 산 게 부끄러울 때, 그때 진짜 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이 적은 버스를 탈 때도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김철호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주저앉는 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 존엄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자식이 효도하느냐 아니냐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나 자신에 대한 예의예요. 그가 스스로 정리한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3가지 마음법은 그의 긴 삶이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누구네 아들은 미국에 있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엔 작은 열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비교는 젊은 시절보다 더 위험해요. 젊을 땐 아직 바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엔 비교가 바로 체념으로 바뀌니까요. 그는 이후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다. 그는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이 다시 내 것이 돼요. 그는 사고 후 한동안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 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대 대신 감사로 살자.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와도 고맙다. 편지 한 줄이 와도 기쁘다. 그 작은 감사가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다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가 가장 늦게 배운 건 용서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밤마다 후회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을 듣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다들 서툴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 서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평화가 와요. 그날 이후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호야, 너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용서하자. 그 한마디가 그를 오랜 후회의 굴레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 한마디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고, 그 미소에는 세상의 어떤 교훈보다 깊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져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게 존엄을 지키는 길이에요. 김철호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은퇴자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기도이자 명상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김철호 씨는 한 번은 복지관 강연에서 이 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돈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건강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었으며, 존엄은 나를 끝까지 사람답게 만든 믿음이었다.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엔 거창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생을 살아낸 한 사람의 진실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존엄을 지킨다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노년에도 품격이 있고 노년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는 순간 스스로 늙는 겁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김철호 씨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덤이 아니라 보너스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죠. 오늘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그가 인생 끝자락에서 남긴 3가지 지혜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에게 쏟았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야지, 결혼 도와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인생도 남의 손에 넘어간다. 그는 돈을 다시 손에 쥔 날을 자립기념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에게 돈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엄의 도구, 선택의 자유,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예요. 그의 말처럼 돈은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도 멈추더라고요. 건강을 잃은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걸음, 3000걸음, 그리고 10,000걸음. 그는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이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감사했어요. 걷는다는 건 자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는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을 돈보다 중요한 재테크라 불렀습니다. 건강은 내 인생의 리모컨이에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생존이 아니라 존엄이에요. 그는 자식에게 명예 이전을 했다가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내 존재도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오랫동안 창문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성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안식처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집이 내 이름으로 있을 때 세상에 나도 하나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의 노년은 돈으로 안심을 얻고 건강으로 자유를 얻고 집으로 존엄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건강이 있기에 집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집이 있기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셋은 내 삶의 세 다리였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그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다리를 단단히 다져야겠다.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김철호 씨는 어느 날 복지관 강의에서 한 청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하루를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들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가진 게 적어도 내가 나답게 살면 그게 인생의 최고 사치입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기도, 점심엔 시장에서 사람들과 인사, 저녁엔 감사 노트에 하루를 정리. 그는 말합니다. 이 단순함이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그의 집엔 시계 하나, 의자 2개, 책 3권. 그 속엔 복잡하지 않은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는 욕심이 없어요. 있는 걸 소중히 아는 게 인생의 완성이지요. 김철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고요하고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호 씨처럼 우리도 언젠가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은 선택의 힘을, 건강은 자유의 힘을, 집은 존엄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셋을 지키는 마음,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따뜻한 빛을 더해 보세요. 여기는 지혜담, 삶의 끝에서도 배움이 있는 곳, 당신의 인생 철학을 함께 써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